안녕하세요. 실버지입니다. 혹시 지금 이런 생각에 잠겨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은퇴는 했는데 통장에 돈이 쌓이는 속도보다 나가는 속도가 더 빠르네? 매일 집에서 TV만 보자니 무기력하고 나도 사회에 쓸모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는데 큰 돈은 아니더라도 커피값이나 손주 용돈 정도는 스스로 벌고 싶은데 뭘 해야 할까? 네, 맞습니다. 아무리 철저히 준비한 은퇴라 할지라도 경제활동에 단절해서 오는 공허함과 불안감은 생각보다 큽니다. 연금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은 비단 여러분만의 고민이 아닙니다. 하지만 막상 다시 일자리를 찾아 나서려니 막막하시죠? 내 나이에 누가 써줄까? 힘든 일은 체력이 안 되는데 같은 걱정이 앞설 겁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주변의 성공적인 시니어들을 만나보니 그분들의 삶의 활력은 결코 몇 억짜리 큰 재산에서 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월 50만 원이라도 스스로 벌어 쓰는 자존감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의 노후 생활에 활력과 소소한 행복을 더해줄 은퇴 후 월 50만 원 버는 소일거리 베스트 5를 준비했습니다. 이 일들은 60대 이상 시니어의 체력과 경험에 딱 맞고 구하는 방법도 어렵지 않습니다. 복잡한 기술이나 무거운 육체 노동이 아닌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과 노하우만 있다면 충분히 가능한 일들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2막을 빛나게 할 월 50만 원의 지적을 함께 찾아 떠나보시죠.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요즘 1인 가구 증가와 함께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들은 장기 출장이나 여행 시 믿고 맡길 곳이 없어 고민이죠.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펫시터입니다. 펫시터만 말 그대로 반려동물의 주인이 잠시 집을 비운 사이 반려동물을 돌봐주는 일을 합니다. 왜 이 일이 시니어에게 최고일까요? 첫째, 체력 소모가 적습니다. 대형견을 돌보는 경우가 아니라면 산책이나 놀이를 제외하고는 집에서 반려동물과 시간을 보내는 것이 주 업무입니다. 둘째, 정서적 안정감을 줍니다.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시간은 시니어의 외로움을 달래주고 심리적인 만족감을 높여줍니다. 셋째, 시니어의 꼼꼼함과 책임감이 큰 장점으로 작용합니다. 젊은 층은 급한 일정으로 대충 돌보거나 무책임하게 행동하는 경우가 있지만 시니어는 약속된 시간에 정확히 밥을 주고 약을 먹이는 등 책임감이 높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펫시터 일자리는 주로 전문 플랫폼을 통해 구합니다. 국내 대표적인 펫시터 매칭 플랫폼으로는 와요가 있습니다. 해당 앱을 다운로드하고 본인 인증 후 상세한 프로필을 작성해야 합니다. 이웃에게 신뢰를 주기 위해 반려동물 돌봄 경험과 시니어의 책임감을 강조하세요. 서비스 유형은 2가지 중 선택할 수 있어요. 방문 돌봄은 고객의 집으로 방문하여 밥, 물, 배변 처리 등을 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시간당 약 1만 원에서 1만 5천 원 선입니다. 그리고 위탁 돌봄은 시니어 본인의 집에서 반려동물을 며칠간 맡아 돌보는 형태입니다. 하루 기준 2만 5천 원에서 4만 원 선으로 가장 높은 수입을 올릴 수 있습니다. 하루 24시간 위탁 돌봄을 월 평균 15일 정도만 진행해도 한 달에 52만 5천 원을 벌 수 있습니다. 주로 주말이나 연휴 기간에 예약이 몰리므로 시간에 얽매이지 않고 원하는 날짜에만 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제 구독자 68세 김농수님은 은퇴 후 너무 무료했는데 강아지 몽실이를 3일간 맡아줬더니 시간이 훌쩍 가더군요. 몽실이도 저를 잘 따랐고요. 3일 돌봄으로 10만 원 넘게 벌었습니다. 무엇보다 몽실이가 저를 보고 꼬리를 흔들 때마다 내가 아직 쓸모가 있구나 하는 기쁨을 느낍니다. 용돈도 벌고 외로움도 없애니 일석이조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시니어의 경험을 활용한 독서 도우미는 주로 초등학교 저학년이나 유치원생을 대상으로 책을 읽어주거나 도서관에서 책 정리 및 대여 업무를 보조하는 일입니다. 이 일은 시니어, 특히 자녀나 손주를 키워본 경험이 풍부한 분들에게 매우 적합합니다. 시니어는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것을 넘어 본인의 삶의 경험을 토대로 이야기를 해석하고 공감해 줄 수 있습니다. 아이들은 정감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의 목소리를 통해 책의 내용을 더 깊이 이해하고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얻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독서 도우미 일자리는 한국국학진흥원에서 주관하는 아름다운 이야기 할머니 사업입니다. 이는 전국 유치원 및 어린이집에 시니어 여성을 파견하여 옛 이야기를 들려주는 활동입니다. 도우미 관련 일자리는 유료 일자리와 봉사활동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유료 일자리로는 지역 도서관이나 구청에서 단기 계약직 형태로 채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로
책 정리, 대출 반납 보조 업무이며 시급은 약 9,860원 이상입니다. 주 15시간 일할 경우 한 달에 약 59만 원의 수입이 발생합니다. 이야기 할머니 사업은 봉사활동의 성격이 강하지만 활동에 따른 일정 금액의 활동비가 지급됩니다. 1년 동안 60에서 70회 정도 출강하게 되며 1회당 정해진 활동비를 받습니다. 월 평균 30만 원에서 50만 원 내외의 활동비를 통해 용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장점은 경쟁률이 높은 편이지만 일단 선발되면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72세 박정희 여사님은 다음과 같이 말하더군요. 처음에는 봉사로 시작했는데 아이들이 제 이야기를 기다리는 걸 보니 보람이 컸습니다. 특히 옛날 이야기를 들려줄 때는 제 삶의 경험을 녹여서 이야기하니 아이들의 집중도가 높아지더군요. 지급되는 활동비는 비록 크지 않지만 제가 손수 번 돈으로 손주들에게 맛있는 걸 사줄 때 느끼는 기쁨은 값으로 매길 수 없습니다. 시니어 멘토링. 노하우가 곧 돈이 되는 시대인데 디지털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지만 또 다른 시니어들에게는 여전히 어렵고 낯선 영역입니다. 유튜브 보는 법, 카카오톡 사용법, 기차표 예매하는 법 등 젊은 세대에게는 너무나 쉬운 일들이 동년배 시니어들에게는 큰 장벽이죠. 이때 컴퓨터나 스마트폰 사용에 비교적 능숙한 시니어가 동년배를 가르치는 시니어 멘토 역할이 각광받고 있습니다. 이 일은 굳이 IT 전문가일 필요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눈높이 교육입니다. 젊은 강사보다 훨씬 느리고 친절하게 공감하면서 알려줄 수 있는 시니어만의 강점이 있습니다. 이 분야는 주로 공공기관이나 복지관, 평생교육센터를 통해 일자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각 구청 산하의 복지관이나 평생교육원에서 시니어 디지털 강좌 강사로 채용합니다. 주로 주 1, 2회 2, 3시간씩 출강하며 시급은 경력에 따라 3만 원에서 5만 원 선입니다. 주 2회, 회당 2시간을 시급 3만 원으로 강의하면 한 달에 48만 원이 됩니다. 강의 시간은 짧지만 준비 시간은 필요합니다. 디지털 서포터즈는 정부나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공공근로 형태로 주민센터나 도서관에서 시니어들의 디지털 기기 사용을 도와주는 일입니다. 이 경우 비교적 안정적인 월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62세 최경자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대기업 경리 출신이라 컴퓨터는 익숙했지만 강의는 처음이라 떨렸어요. 그런데 스마트폰 앱 사용법을 제가 아는 만큼만 알려주는데 동년배 학습자분들이 최 선생님이 최고다. 젊은 애들은 너무 빨리 말해서 못 알아듣겠다고 칭찬해 주시더라고요. 매달 50만 원 넘게 벌고 있는데 무엇보다 선생님 소리를 다시 듣게 된 것이 제 인생의 큰 활력소입니다. 공공근로. 시니어에게 가장 안정적이고 믿을 수 있는 소일거리는 바로 공공근로 또는 노인 일자리 사업입니다. 이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일자리로 정해진 시간 동안 근무하며 정액의 월급을 받는 형태입니다. 소득 기준이나 나이 제한 등 조건이 있지만 60대 이상 시니어에게는 가장 접근성이 높습니다. 종류는 매우 다양합니다. 사회서비스형은 지역 아동센터 봉사, 보육시설 급식 보조, 거리환경 개선 사업 등 공익활동형은 학교 앞 교통 정리, 경로당 식사 보조, 공원 관리 등입니다. 이 일의 가장 큰 장점은 안정적인 소득입니다. 월 30만 원에서 60만 원 내외의 수입을 매달 고정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주 2, 3일, 하루 3, 4시간 근무가 일반적이므로 체력적인 부담이 적고 남은 시간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공공근로 일자리는 매년 정해진 시기에 공고가 나며 경쟁률이 높은 편이므로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노인 일자리는 거주지 관할 시니어 클럽이나 노인복지관에 직접 방문하거나 노인 일자리 정보 시스템을 통해 신청합니다. 공공근로는 각 구청이나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를 확인하고 신청합니다. 보통 연초에 모집이 이루어집니다. 공익활동형은 월 30시간 근무 기준 약 27만 원을 지급하며 사회서비스형은 월 60시간 근무 기준 약 59만 원을 지급합니다. 월 50만 원을 목표로 한다면 사회서비스형에 지원하거나 공익활동형 일자리를 2개 이상 병행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70세 이영호님은 말합니다. 저는 아파트 단지 내 환경 개선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3시간씩 단지를 돌며 쓰레기를 줍고 꽃밭을 정리하는 일입니다. 새벽 공기도 쐬고 이웃 주민들이 수고하십니다 인사 한마디 해줄 때 기분이 정말 좋습니다.
매달 60만 원이 통장에 들어오는데 이게 제 용돈이니까 아내에게 손 벌릴 필요도 없고 떳떳해서 좋습니다. 당신의 과거 경력을 소일거리로 전환하는 방법입니다. 은퇴했다고 해서 수십 년간 쌓아온 여러분의 경력과 재능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을 아주 작게 쪼개어 동네 사람들을 돕거나 필요한 곳에 제공하는 것이 월 50만 원을 버는 가장 빠르고 효율적인 방법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부 경력 시니어는 요리, 살림, 바느질, 육아 노하우를 살려 이유식 제조, 반찬 도우미, 간단한 수선 대행을 할 수 있습니다. 회사원 경력 시니어는 문서 정리, 회계 처리, 글쓰기 능력을 활용해 소상공인 단순 격리 업무 보조, 자서전 대필 보조, 공문서 작성 보조를 할 수 있습니다. 기타 전문 경력 시니어는 운전, 정비, 공예 등 노인을 위한 운전 강습, 간단한 집안 수리, DIY 목공의 지도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일들은 플랫폼을 통한 매칭보다는 입소문과 지역 커뮤니티를 통해 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능 기반 소일거리는 시급이 높게 책정될 수 있으나 일감이 불규칙할 수 있습니다. 지역 맘카페 혹은 당근마켓 활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자신이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 예를 들어 30년 경력 주부의 손맛, 맞춤 반찬 일주일치 해드립니다. 은퇴한 격리 출신, 월 2회 소상공인 장부 정리해드립니다. 를 상세히 올려 홍보합니다. 본인의 노하우를 주변 시니어들에게 소규모로 가르치고 참가비를 받는 형태인 것이죠. 주 1회 4시간 동안 출장 반찬 도우미를 시급 2만 원에 제공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월에 32만 원. 여기에 주 1회 2시간 동안 간단한 문서 작성 보조를 시급 2만 원에 추가하면 한 달에 16만 원. 총 48만 원의 수입이 발생합니다. 근무 시간은 짧고 본인의 시간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습니다. 65세 한영송님은 말합니다. 결혼 40년 동안 반찬은 도가 텄죠. 동네 맘카페에 엄마의 손맛 그대로 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렸는데 젊은 엄마들이 줄을 섰습니다. 특히 명절 전에는 주문이 폭주해요. 힘들지 않으면서도 주 1회 일하고 50만 원 넘게 벌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만든 음식을 맛있게 먹어주는 사람들을 보는 것이 가장 큰 행복입니다. 기억하세요. 월 50만 원은 단순히 지갑을 두둑하게 하는 돈이 아닙니다. 이 돈은 내가 아직 사회의 일원으로서 당당하게 경제활동을 하고 있다는 증거이며 여러분의 노후에 자존감과 활력이라는 두 개의 날개를 달아줄 마법의 금액입니다. 소일거리를 찾는 과정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당장 여러분 주변의 시니어 클럽, 노인복지관, 지역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관련 온라인 플랫폼에 접속해보세요. 여러분의 시간과 재능을 필요로 하는 곳은 생각보다 훨씬 많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늘 알려드린 5가지 소일거리 중 여러분의 성격이나 경력에 가장 잘 맞는 분야를 하나 골라 지금 바로 도전해보시기 바랍니다.